자, 오늘은 말한 대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싹 다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둘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어서 제가 이거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뭐 제가 했는지 별쌤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했나봐요.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 지수함수만 정리 잘하면 로그함수는 사실 거저먹는 거야. 역함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만 정리를 잘하면 되는데 하는 김에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수함수 밑에 쪽에 로그함수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한 방에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창하게 얘기해서 함수가 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무슨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정의역 원소 하나에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대응이 되면 그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 하고 그래서 정의역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될 텐데 그거 다 좀 빼고요. 우리 필요한 것만 딱 하자고요.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예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상학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 방학 때 특강으로 수학2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수학2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3차, 4차. 결국 함수라는 건 물론 정의역이랑 치역의 대응 관계를 보는 거지만 그걸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도 결국 1대1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뭐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풀 때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편하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볼 텐데 물론 또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의역이니 치역이니 이런 거 알아야죠. 왜냐면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모양부터 보고 가자면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으면 저걸 지수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위에 우리는 x라는 1차 식이 써있는 것만 하지만 이 위에 1차 아니라 다른 차수가 들어가도 지수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긴 녀석만 본다는 이야기고 로그함수는 누구냐면 로그 ax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진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으면 로그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로그 이야기하면서요 어제 뭐 썼다 지우면 ax제곱이 b야 이 지수를 로그로 나타내보면 x는 로그 a의 b야 이런 이야기 했죠. x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튀어나오는 걸 b라고 보는 거야. 요거 b 대신에 y를 써볼까요? 그럼 y는 ax제곱이야 지수함수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걸 로그로만 나타낸 건데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보면 y는 로그 ax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로그함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로그의 정의 자체가 원래 지수에서 튀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 보고 가면 이런 거라고요. 지수함수의 정의역 어떻게 생겼냐면 정의역이라는 건 x에 넣을 수 있는 거. x에다 넣을 수 있는 건 민만 0보다 크면 얘는 별로 까다롭지 않죠.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요. 지수에는 양수 당연히 괜찮고 음수도 되고 0도 되죠. 0 넣으면 1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치역이라는 건 y값이죠. 치역은 누가 될 거냐면 양의 실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양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조금 간편하게 이렇게 표시해 보자고요. y는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치역은 0보다 큰 것만 나온다는 거야.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중요한 게 이거라서 그렇죠. 점근선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다. 이 글씨 다 보이죠?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녀석이잖아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맨 처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점근선. y는 0. 그쵸? 그리고 또 하나로
정의역에 실수 전체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양수도 다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다 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지수에 0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지수에 0이 들어가면 밑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항상 A의 0승은 1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역으로 실수 전체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항상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이 어디냐면 0,1이더라 라는 거야. 이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으로서 0,1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럼 비슷한 패턴으로 로그 함수에서도 얘랑 거의 똑같은 게 나오지. 정의역이랑 치역 볼 거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또 꼭 지나가는 점과 점근선 생각해 볼 텐데 이제는 정의역과 치역이 얘랑 자리만 바뀐 거예요. 역함수라며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수함수에서 치역이 0보다 컸으니까 로그 함수로 내려와 보면 정의역이 0보다 큰 녀석이어야 되고요. 대신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x가 0보다 크다는 건 x가 0이 되는 순간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인 것이 점근선이더라 라는 말이라고요. y축.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게 맞는데 치역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게 언제다? x가 1일 때 1,0이라는 점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요 노란색 두 개가 또 로그 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면 지수함수부터 그려보자고요. 두 개로 나눠야 되죠. 그냥 한 가지로 딱 생각하면 좋겠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A가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로그 함수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미신 A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수에 이야기할 때는 지수에다가 실수 전체 아무거나 집어넣으려면 밑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건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로그로 내려와 보면 요 A 자리에 1은 집어넣을 수가 없죠. 밑이잖아요. 밑 조건 뭐였는데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함수도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라는 걸 지킨다고 치면 A가 0보다는 큰데 1은 아니야. 그럼 1과 0 사이에 들어있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서 A가 1보다 큰 경우랑 A가 0과 1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볼 텐데 이 경우는 X축, Y축, 얘도 X축, Y축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둘 다 점근선은 Y는 0이에요. Y는 0이 어딘데? X축. 이거 점근선이야. 이거 안 보이나? 이거 점근선. 이거 점근선. 그리고 둘 다 지나는 점이 0,1, 0,1. 이 둘은 무조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차이는 뭐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한다.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점 근접하는 거야. 얘를 지나가면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약간 니은자 비슷한.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뭐다? 거꾸로 생겼다. 이렇게 붙는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략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걸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보통 이야기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Y축 왼쪽은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Y축 오른쪽은 Y축에 점점 가까워져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는 건 우리가 맨날 요 근처만 그리죠. 원점 근처의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고. 근데 요 근처를 조금만 지나가면 그 뒤로는 거의 직선처럼 가요. 물론 직선은 아니야. 직선은 아니지만 거의 직선처럼 가요. 어쨌든 X축엔 닿지 않을 거예요. 거의 직선처럼 간다는 거예요. 엄청 평평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근처에서니까 이렇게 휘어 있는 거지
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엔 거의 직선처럼 올라가요. 생각해봐. 0,1이야. A가 2였으면 1,2고 2,4고 3,8인 것까지는 되겠는데 10 집어넣으면 벌써 1024예요. 10 집어넣으면 1024라고. 너무나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나 둥그렇게 생겼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거의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보는 거야. 거의. 얘도 마찬가지겠죠. Y축에 매우 가까워지고 X축에 매우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뒤집어 넣은 게 로그 함수니까 기본적인 로그 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가보면 X축이고 Y축이에요. 얘도 X축이고 Y축이에요. 똑같이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에 들어있을 때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볼 텐데 마찬가지죠. 점근선은 X는 0이래요. Y축이에요. 그리고 1,0을 지난대요. Y축이에요. 1,0을 지난대요. 그 다음 뭐 한다고? 요거를 Y는 X에다가 이렇게 대칭이동 한다고요. 그러면 자, 요 점 지나가면서 1,0 Y축을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Y축에 가까워지고 하나는 X축에 가까워질 텐데 요거 이대로 뒤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축에 계속 가까워지고요. 이 가다 보면 점점 X축이랑 평행하게 지나가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뒤집어져 있을 뿐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거의 니은자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책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어쨌든 증가한다. 증가라는 표현도요. 물론 이제 수학2에 가야 뭐 제대로 배우지만 뻔히 알죠.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면 증가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죠. 물론 평평해지긴 합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건 확실해요. 1보다 작은 밑을 가졌으면 그때는 어떻다고? 점점 더 작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뭐 A의 값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밑의 크기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프도 그려볼 거고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해볼 거고요.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약간 좁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하고 나서 쉬우죠. 지수함수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밑이 2인 녀석과 밑이 3인 녀석 그래프를 두 개 그려볼 거예요. 자, X축, Y축이고요. 그래프를 두 개 그릴 텐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둘 중에 하나는 Y는 2의 X승이고 둘 중에 또 하나는 Y는 3의 X승 이렇게 생겼어요.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둘 다 점근선이 X축이고 0,1을 지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게다가 둘 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도 변함은 없는데 둘이 겹치지 않아요. 약간 다르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한 녀석은 요렇게 생겼고요. 또 한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지금 요게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제 패드에서는 살짝 보이거든요. 자, 0,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파란색보다. 0,1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빨간색이 더 밑에 있는 상태예요. 그냥 크게 그릴 거 그랬나봐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달라도 X축이 점근선이고 0,1을 지나가는 건 공통이지만 다른 건 뭐냐면 구겨져 있는 정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구겨져 있는 정도가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0,1에서 0,1을 지나가면서 뭐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빨간색이 맨날 위에 있거나 파란색이 맨날 위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0,1을 기준으로 해서 대소관계가 역전이 돼요. 교차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는 거야. 왼쪽에서는 파란색이 위에 있고 오른쪽에선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0,1에서 이렇게 교차된다고요. 크로스가 된다고. 그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떤 녀석의 밑이 더 클까?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이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통 찾더라고요. 뭐 가장 만만한 건 그냥 x에다 1 대입해 보는 거지. 1 대입해 보면 누가 더 큰 거야? 빨간색이 더 큰 거야. 그래프에서 보면, 그죠? 1을 대입해 보면 빨간색이 더 커요.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더 큰 녀석이 누구냐면 밑이 3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빨간색 그래프고 요 녀석이 파란색 그래프야 라는 건 이해가 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1 대입하면 끝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건 X축, Y축에 똑같이 점근선을 X축으로 꼭 지나가는 정점을 0,1이라고 볼 텐데 이번엔 그래프 두 개가 누구냐면 Y는 2분의 1의 X승, Y는 3분의 1의 X승 이렇게 두 개예요. 얘도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볼 텐데 하나는 빨간색, 또 하나는 파란색이에요. 이제는 좀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0,1에서 만난 거야.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밑이 2분의 1이고 누가 밑이 3분의 1이냐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점근선이랑 0,1에서 만나는 건 공통이고 그리고 요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도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건 그냥 1 대입해 보는 거야. 그죠? x에다 1을 딱 대입해 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요. 그죠?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파란색이 더 위에 있다고요? 그럼 다시 이 두 개의 식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누가 더 큰 값이냐면 2분의 1이 더 큰 값이죠. 3분의 1이랑 2분의 1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값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더 크대요. 얘가 더 큰 녀석이구나 라는 거야. 얘가 더 작은 녀석이라는 거구나. 밑이 2분의 1인 게 파란색 곡선, 밑이 3분의 1인 게 빨간색 곡선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를 찾는 걸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1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찾았거든요. 지수함수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로그 함수로 가면 이렇게 푸는 게 약간 피곤해요. 그래서 물론 지수함수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만 지수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 나중에 로그 함수 그래프 때문에 필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얘기 한번 했어요. 이건 지금 뭐 그은 거냐면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은 거예요. y는 1.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었다고 했는데 이 y는 1이라는 직선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사실은 1의 x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는 거야. a가 1인 경우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수함수 할 때 a가 1인 경우는 생각 안 하기로 했죠. 왜 안 했냐면 물론 로그에서 밑조건 때문에 1을 안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a가 1이면 y는 1의 x승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y는 맨날 1이 나오죠. 이건 상수함수야. x에 뭘 넣든 y는 1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로 취급할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수함수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밑이 1이라고 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렸지 않겠냐는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뭘 생각할 거냐면 얘도요. 밑을 1이라고 치면 0,1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세 개가 다 0,1에서 교차되죠. 대소관계가 다 역전이 돼버린다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노란색 직선에 더 가까운 건 누굴까? 그래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노란색 직선에 더 가까운 게 누굴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른쪽을 쳐다보면 어때? 파란색이 노란색에 더 가깝죠. 빨간색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더 가깝다고요? 이게 밑이 달라지면
0,1을 기준으로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니까 파란색, 빨간색 중에 누가 더 가깝냐는 이야기냐면 파란색이 노란색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왼쪽을 봐도 마찬가지죠. 파란색이랑 빨간색 곡선 중에 노란색 직선에 더 가까운 게 누구냐면 파란색이라고. 그치? 그럼 이 얘기인 거야. y는 2x승, y는 3x승 이렇게 밑이 두 종류 있는데 저 둘 중에 1에 가까운 밑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2하고 3 중에 누가 1에 가까운지는 알죠? 우리 딸은 아직 모를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은 알겠죠? 2랑 3 중에 누가 1에 더 가깝냐면 2가 1에 더 가깝지. 그지?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 중에 파란색이 밑이 1에 더 가까운 녀석일 거야 라는 거예요. 얘가 파란색이구나 라는 거예요. 밑이 2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1인 경우야. 이거 y는 1이라고 했지만 y는 1의 x승 이렇게 생긴 곡선이었다고 보면 사실은 직선이지만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더 가깝다고? 파란색이 노란색 직선에 더 가깝다고. 그럼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1에 더 가까운 숫자가 파란색 곡선의 주인공이다 라는 건데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1에 더 가까운 숫자는 누구냐면 2분의 1이에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한 게 아니야. 1에 가까운 게 누구냐 이야기한 거라고요. 2분의 1이 1에 더 가까운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지만 누가 크냐 작으냐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1에 가까운 게 누구냐 이야기했다고. 1에 가까운 건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파란색 곡선이 밑이 2분의 1의 녀석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죠? 로그 함수 하러 가서 요거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이거 이거 다 쓸데없진 않지만 다 아는 거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합시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죠. 뭐 말한 김에 평행이동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로그 함수도요. 자, x축 크게 그리자고. y축 점근선은 y축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1,0이야. 그래프 두 개 그릴 거예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둘 중에 하나는 밑이 2인 녀석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밑이 3인 녀석이에요. 밑이 2인 녀석과 3인 녀석 중에 누가 파란색일까? 누가 파란색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다가는 1을 대입할 수가 없죠. 1 대입하면 다 1,0을 지나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뭐 y에다 1을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x축에 더 가까운 게 누구야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생각하는 거야. 옆에서 이거 지수할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 그어보는 거야. 이거 사실 택도 없는 소리야. 로그 함수 아니에요, 당연히. 밑이 1인 로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다 치고 이 직선에 더 가까운 녀석일수록 밑이 1에 더 가까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지수함수 할 때 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겁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노란색 직선에 더 가까운 게 누구냐면 빨간색이죠. 아, 이건 위쪽을 보나 아래쪽을 보나 빨간색이랑 파란색 보면 빨간색이 더 노란색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빨간색이 더 가깝다고. 그 말은 밑이 1에 더 가까운 게 빨간색이야 라는 소리인 거지. 밑이 1에 더 가까운 게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밑이 2인 녀석이 빨간색, 밑이 3인 녀석이 파란색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되죠? 네. 하나 더 해? 반대의 경우도 x축, y축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네. 마찬가지로 y축 1,0 지나가면서 곡선 두 개 그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요렇게 어떻게 할까? 좀 더 할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미시 2분의 1인 녀석, 또 하나는 미시 3분의 1인 녀석, 이렇게 생겼다고. 둘 중에 누가 미시 2분의 1인 녀석일까? 를 생각해 보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x는 1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어서 생각해 본다고요. 노란색에 가까운 게 누구다?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그러니까 미시 1에 더 가까운 녀석이다. 미시 1에 가까워질수록 얘한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1에 가까운 녀석이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누가? 2분의 1이. 얘가 빨간색이라고요. 얘가 파란색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미세 값은 뭐 실제로 좌표 찾아가지고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얘처럼 대충 미시 커지면 혹은 작아지면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수의 경우에 보세요. 미시 1이면 딱 이거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점 더 격한 니은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노란색 직선은 더 멀어지는 거니까. 얘도요, 미시 1이면 이렇게 있다가 미시 점점 작아지면, 즉 1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격한 니은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0보다는 커야겠지만. 거꾸로 1에 가까워지면 점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로그도 미시 커질수록 점점 더 격한 녀석이 되어 가는 거예요. 반대로 1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펼쳐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니은자가 되고요. 1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펼쳐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시 변할 때 곡선이 대충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시 다르면 절대로 겹칠 수 없어요. 구겨져 있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미시 같으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겹치게 할 수 있는데, 미시 서로 다른 녀석이면 구겨져 있는 정도가 달라요. 얘에서 점점 더 구겨지거나 점점 펴지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시 다르면 절대로 움직인다고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막 문제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없는 거 찾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미시 같은 녀석이 미시 같은 녀석이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곡선이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정도를 알아두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그래프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1학년 때 우리 수학상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도형의 이동 이런 거 나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 카메라 보고 있어가지고 미안해. 거기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빠르게 그것만 얘기하고 가면, 우린 이제 함수 이야기하는 거니까, y는 fx라는 도형이 있어요. y는 fx 좀 별로다. 이렇게 합시다. fx, y는 0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을 때, 요 녀석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f, x-p, y-q는 0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야. 뭔 소리지? 되게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괜히 이렇게 썼나 싶은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잖아.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y 대신에 y-5 이렇게 쓰는 거였다고. 그죠? 이건 평행이동 얘기한 거고, 요렇게 생긴 녀석을, 똑같이 생긴 녀석 이야기할 거예요. 요렇게 생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요거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위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f에 x,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y 대신에 y 쓰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번엔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x의 부호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게 되고요. 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이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할 수 있거든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f y, x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게 우리 1학년 때 배우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오늘 한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똑같이 이동을 시켜볼 텐데 지수함수부터 해보자고요. 뭐 편의상 미시 2인 녀석 이런 거 해볼까요? y는 2의 x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부터 해볼 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3은 2의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요 빼기 3도 우변으로 싹 넘겨가지고 y는 2의 x-1 더하기 3 이렇게 쓴다고요. 그쵸? 그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았고 저걸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결국 평행이동 봐봐요. 이렇게 그냥 생긴 녀석이 있으면 이걸 쳐다보고 원래는 얘였는데 이거를 1, 3만큼 평행이동 한 거구나 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예쁜 숫자로 1, 3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 저건 그냥 뭐 교과서 문제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아까 맨 처음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두 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였냐면 점근선하고 꼭 지나가는 점 0,1 이거 두 개였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점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자 얘는요 기본적인 형태에서 얘는 점근선이 어디였냐면 y는 0이었고 꼭 지나가는 점이 어디였냐면 뭐 이런 표현은 교과서에 없지만 편의상 씁시다. 꼭 지나가는 점 어디였냐면 0,1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는 2x승 이건 죽어도 0이 될 수 없죠.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치역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다고. 치역이 0보다 크대. 그래서 얘가 0인 게 점근선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리로 와서 보면 자 이거 통째로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항상 0보다 커요. 더하기 3 했대. 이건 항상 3보다 커요. 항상 3보다 커 3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y가 3인 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다는 이야기냐면 이 지수 통째로가 0일 때 y값 찾는다라는 거야. 지수 붙어 있는 거 이 통째로가 0일 때의 y값이 얼마냐 그게 점근선이고요. 또 하나 꼭 지나가는 점 어디냐면 지수가 0이 되는 점. 얘 지금 0,1 나왔잖아요. A의 영승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으로 0,1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얘도요. 밑이 누구든지 간에 지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야. 지수가 0이 된다는 건 x가 얼마인데? x가 1. 1 넣으면 지수가 0 될 거잖아요. 그리고 x가 1일 때 y의 값이 얼마냐면 4예요. 그러니까 꼭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면 1,4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도 찾을 수는 있지. 원래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렇게 평행이동 했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그래 점근선은 y는 0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건 옆으로 움직이는 건 별로 상관없는 거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건 신경 쓸 게 아니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점근선이 y는 3 된 거야. 정점은 0,1이었던 걸 1, 3만큼 평행이동해서 1,4를 만든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가지고 찾는 것도 당연히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찾아보자면 지수 들어있는 통째로가 0일 때의 y값
그리고 지수가 0이 되도록 했을 때의 그 점, 그 두 개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X축, Y축 있는데 점근선 어디라고? Y는 3이라고요. 그래서 Y는 3에다가 선 싹 그어요. 이거 3이야. 원래는 점선 그어요. 여러분 연습장에 풀 때는 점선 이렇게 그는 겁니다. 점근선이라서. 이게 싹 긋고요. 그 다음 1,4야. 1,4라는 점은 1,4면 대충 여기 어디 있겠지 뭐. 이렇게. 여기 1,4 라고 보고 그 다음 뭔데? 밑이 2죠.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하, 요 점 지나가면서 점근선이니까 다음은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지수함수 그래프는. 또 아침부터 혼자 흥분하고 있네. 마스크를 안 낀 걸 보면 아시면 앞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식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좁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평행이동 했으니까 대칭이동도 해보자고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볼 거예요. X축에 대칭이동 하겠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2X승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게 좀 되게 싫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넘겨가지고 Y는 마이너스의 2X승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2X승 이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가 X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2X승 앞에 그냥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뒤집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그래프를 뒤집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원래 그래프가 얘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서 이건 뭐 얘기하고 다시 할 것도 없다. 그죠? 지나가는 점이 0,1이고 점근선이 얘였는데 그냥 X축에 대칭 이동만 한 거니까 이렇게 싹 뒤집어진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원점 대칭 이동하거나 Y축 대칭 이동한 것도 거의 비슷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얘기했죠. Y축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그럼 요 마이너스는 X 앞에 붙은 마이너스인데 이건 밑 2한테 줄 수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죠? 이걸 Y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되더라 인 거야. 둘 다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만 달라졌다. 점근선이 X축인 거 그대로 0,1이 지나는 것도 그대로. 그런데 밑이 달라졌어요. 2에서 2분의 1로. 1보다 크던 게 1보다 작은 걸로 바뀌었으니까 증가하던 게 감소하는 걸로 바뀐 거지. X축, Y축. 밑이 2인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밑이 2분의 1인 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었더라. 아이고, 다음 안 돼요, 이거. 밑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되죠? 이것도 우리 어차피 많이 했던 거니까. Y는 X 대칭 이동하는 것도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는 2의 Y승인데 이거 이상하죠? Y는 2라고 써야 우리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이게 누구냐면 로그 함수 그래프다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X축, Y축에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얘는 어찌 생겼다고? 0,1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이라고요. 얘가. 그럼 얘는 어찌 생겼다고요? Y는 X의 대칭 이동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치? 로그 함수 맨 처음에 할 때 이야기했어요. 지수를 역함수 취하면 로그가 되니까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거다 라는 말이에요. 밑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증가하던 게 그대로 증가하는 건 뭐 유지가 되고요. 참고로 이건 이제 뭐 진짜 완전 참고로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디 갈까요?
y는 2분의 1의 x승이랑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거 두 개인데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만나요. y는 x 위에서. 이거는 지수 로그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원래 감소함수면 y는 x 말고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y는 x 위에서 항상 만나요. x축, y축에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y는 x라고 보면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리고 밑이 2분의 1인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나요. 0,1에서.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랑 로그함수는 항상 만나요. 근데 밑이 1보다 크면 만나기 힘들어요. 안 만나는 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잘하면 만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잘하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밑이 2만 돼도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안 만납니다. 밑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더 많이 꺾인다고? 이거 더 많이 꺾인다고? 안 만나요. 더 안 만나요. 밑이 2보다 한참 작아야 돼요. 1에 가까워질 정도로 한참 작아야 겨우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완전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겨우 만나요. 이거 꽤 작은 숫자거든요. 1보다 조금 큰. 그래서 1보다 큰 경우에 1보다 큰 밑의 경우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거의 안 만나고 보시면 되고 이 만나는 것도요. 언제 만나니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지수랑 로그랑 방정식 푸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뭐 지수함수랑 이거 y는 x랑 둘이 같다고 놓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거 우리 못 풉니다. 지수 방정식이랑 다항 방정식 섞여 있는 방정식은 우린 풀지 않거든요. 우리 못 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거의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결국 평행이동 했느냐, 대칭이동 했느냐 그냥 예쁘게 정수로, 자연수로 이렇게 숫자 나와 있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건데 얼마나 평행이동 했니? 이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밑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이 이 얘기를 할 건데 자 y는 2x승 이거 제가 수업할 때도 한번 한 적 있어요. y는 2x승 이란 녀석이 있고요. 평행이동해서 얘랑 겹치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야. 뭐 해야 되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y는 2에 2x 빼기 1승 요거 하고 y는 3 곱하기 2x승 하고요. 요거 두 개 쳐다보고 둘 중에 어떤 녀석이 평행이동해서 얘랑 겹칠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구일까를 볼 텐데 중요한 건 뭐다? 밑이다, 밑. 밑이 같으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밑이 2가 아니에요. 응. 요 2x에 붙어있는 요 2는 얘한테 줘야 되는 거지. 뒤에 오는 마이너스 1은 그냥 실수배 한 거라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는 2분의 1에 2의 2x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요건 4의 x승이에요. 그래서 x 앞에 4가 있는 거야, 밑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둘이 겹칠 리가 없어요. 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써 있는 건 2처럼 보이지만 이건 2가 아니라 2의 제곱이 밑이구나라는 거야. 에? 그럼 얘는요. x 밑에 2가 있죠. 이건 평행이동에서 겹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겹쳐요. 겹칩니다. 얼마큼 평행이동 한 건데? 라고 물어보면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밑이 2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요 3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3 위에다가 로그 2의 2라는 걸 얹어요.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 다음 요 3이랑 요 2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럼 얘는 밑이 2니까 하나로 통일해보면 x 더하기 로그 2의 3이에요. 뭐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x축에 y축에 기본적인 2의 x승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 3 곱하기 2의 x승은 왠지 이거 y값을 3배 한 거니까 요거 3배 하고 요것도 3배 하고 요것도 3배 하고 요것도 3배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y좌표를 각각 3배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걸 왼쪽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큼 평행이동 했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이 2구나 라는 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숫자로 이야기했는데 이거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y는 4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생겼으면 또 찾기 쉬울걸. 이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의 제곱에다 2의 x승을 곱한 거기 때문에 2의 x 더하기 2승 이렇게 생겼다고.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지? 얘는 또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둘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밑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이 2인 녀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로 가보면 로그도 y는 로그 2의 x야. 비교해야 될 건 두 개인데 하나는 y는 3 로그 2의 x, 또 하나는 y는 로그 2의 3x 이렇게 두 개예요. 이거 둘 중에 평행이동해서 쟤랑 겹치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역시나 밑을 봐야 돼요. 밑이 2인 녀석이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밑이 2인 녀석이 누구야? 둘 다 밑이 2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죠.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는요. 이 3은 얘 어디에 줄 수 있는 거냐면 요 x 안에다 3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걸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혹은 반대로? 혹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걸 3분의 1, 분의 1 로그 2의 x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로그 2의, 좀 크게 쓰고 싶은데 2의 3분의 1승의 x, 밑이 2의 3분의 1승인 거야. 밑이 2의 3분의 1승이라고. 그래서 요 3분의 1이 앞으로 나가서 3분의 1분의 1, 그래서 3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밑이 2가 아니라 세제곱근 루트 2예요. 억지 같지만 억지 아니야. 많이 나와요 이거. 다르다는 거야 밑이. 얘는요. 이건 곱하기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쪼개놓고 나서 보면 본데 이거 y축 평행 이동이에요. y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되죠? 네. 그래서 밑이 같은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매우 중요한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게 그래프 이야기입니다. 한참 했네. 다음 해야 될 얘기는 최대 최소인데 벌써 이렇게 한참 동안 얘기했어? 최대 최소까지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방구듯이 얘기를 합시다. 최대 최소는 이건 뭐 모든 함수 문제에서 다 나오죠. 뭐 2차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 나오고 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데서도 당연히 최대 최소 나오고 뭐 저기 뭐야 수투 특강 들으신 분들은 했지만 뭐 극대극소 다음에 최대 최소 나오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에서도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체만으로는 별로 나올 일이 없어요. 왜 별로 나올 일이 없냐면 너무 쉬워서.
아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오른쪽에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그럼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범위가 만약에 존재하면 닫힌 구간으로 범위가 존재하면 양쪽 끝에 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예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밑이 1보다 크면 x가 작을수록 y값도 작아지고 x가 클수록 y값도 커지잖아. 끝이야 그게.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만 가지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섞는 거지. 주로 2차 함수랑 아니면 유리함수랑 2차 함수랑 섞어가지고 치환하게 만드는 거죠. 치환하게 만들어서 뭐 지수나 로그함수의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에 관한 2차식이 돼요. 그래서 t에 관한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푸는 거야. 뭐 이런 거 한다던가. 아니면 그거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갑자기 산술기야 이런 거 나옵니다.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양수야 이런 표현이 없어도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내포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수함수 가지고 산술기야 써야 되는 최대 최소 문제도 가끔 나와요. 또 뭐 있죠? 뭐 곱셈공식 변형할 때 했던 거, 서로 역수치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수나 로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최대 최소 문제로 여러분을 괴롭힐 만한 건 없고 치환하고 나면 그 전에 했던 2차 함수, 산술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만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치환을 잘 하시면 되고 주어진 범위 가지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으시면 된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뭐 우리 주로 이제 RPM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지만 꼭 RPM 아니라 센 있는 사람은 센으로 하셔도 되고 뭐 바이블 정석 등등등 가지고 있는 교재 가지고 최대 최소 문제 보시면 말했죠. 이거는 다 치환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게 아니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최대 최소는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랍니다. 2차 함수 문제를 다시 하자고 달려들면 그것도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고요. 방정식, 부등식인데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나와 있죠. 방정식이랑 부등식인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출발 지점은 어디냐면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1대1 함수라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수를 예를 들어서 A의 fx승, A의 gx승 얘네들이 만약에 같다고 치면 밑이 같을 때 이 전체와 이 전체 값마저도 같으려면 지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y값도 같아져요. 자, y는 ax승이야. 1대1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건데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 또 치역 하나에도 정의역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죠? 원래 정의는 뭐였냐면 x1, x2가 다를 때 fx1, fx2 다르다. 그게 1대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y값이 다르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요.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y값이나 이렇게 생겨먹은 y값이나 둘이 같다는 건 지수에 있는 숫자 둘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이 같은 녀석이면 지수끼리 같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방정식이 풀린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지수끼리 같게 만들면 돼요. 지수에 있는 녀석들이 또 뭐 2차식이거나 3차식이거나 유리식이거나 무리식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지수 방정식이지 이건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냥 2차 방정식 그런 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밑이 이렇게 같은 경우라면 그냥 해결될 녀석이고 혹시 밑이 만약에 다르다면 밑이 다른 경우 중엔 완전 생뚱맞게 얘는 3이고 얘는 4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혹시 그렇게 나오는 경우라면 얘네 둘이
지수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를 찾으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요, 매번 그렇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자고. 밑이 같으면, 지수만 같으면 되는데, 혹시 밑이 다르거나, 3, 4처럼, 밑이 다르거나, 혹은 밑에도 미지수 x가 있어서 뭐라고 확정할 수 없을 때, 특정 지을 수 없을 때, 그럴 땐 뭐 할 거냐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 있는 fx나 gx라는 식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책에는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야, 이런 경우에는 밑이 어쩌면 되거나 아니면 뭐 지수가 어쩌면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보자고요.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돼. 밑이 다르거나 밑에도 미지수 x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로그도요, 뭐, 굳이 어려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상용로그 취하면 되지.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밑에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진수끼리 같으면 돼요. 그지? 왜냐면 로그 함수도 1대1이니까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같으면 된다고. 근데 밑이 다르면 어쩔 거다. 그때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나마 얘 같은 경우엔 밑이 다른 경우라기보다는 로그 함수에서는 주로 이런 거 나와요. x의 로그 a의 x승 이런 식으로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로그 방정식에 주로 나오거든요. 얘도 엄밀히 따지면 밑이 특정할 수 없는 x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할 거냐면 그냥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로그 취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비교,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 밑이 다르거나 같게 할 수 없거나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양변의 로그. 오케이? 뭐 거기에 추가하자면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푸는 거고 치환해서 풀어봤자 또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 되겠지 뭐. 그죠? 그리고 방정식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특히나 이런 거 로그 방정식 같은 거 풀 때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려면 fx랑 gx랑 둘이 같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x가 전부 다 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소리냐면 만약에 찾은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진수가 음수가 되게 만드는 녀석이야. 그럼 걔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로그의 경우엔 찾은 근을 다시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나 지금 숫자를 만들어 보려니까 약간 골치 아픈데 x 1과 2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로그 2의 x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런 거 나오니? 이렇게 둘이 같대. 그러면 이걸 쳐다보면 밑이 둘 다 2이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돼서 이거 잠깐만 안 될 수도 있겠다. 해보고요. 즉흥적으로 만든 거라. 좌변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래서 2,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그지? 그러면 x는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만 풀어보면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두 개가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입을 해보자고. 1을 대입하면 로그 2의 1이야. 1을 대입해보면 얘도 로그 2의 1이야.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2는 대입하면 진수가 음수가 되죠. 안 됩니다. 여기도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진수가 마이너스 2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 근이 두 개가 되지만 이거 둘 중에 이건 안 된다고. 얘만 된다고. 1만 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경우에 로그 방정식의 경우엔 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는 조심하세요. 잘 만들었다.
미안해.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치환해서 뭐, 푸는 거야. 치환된 녀석의 범위 찾는 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해보시면 되고, 부등식도요, 방정식이랑 똑같다는 건 알죠? 어차피 똑같은데,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것도, 왜 우리가 그냥 다항 부등식 풀 때, 뭐 2차 부등식, 뭐 1차 부등식 이런 거 풀 때, 부등호의 방향은 마이너스를 곱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지수나 로그의 경우는 뭐겠어요? 밑이에요, 밑.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되고, 밑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로그 2의 fx, 로그 2의 gx.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밑이 둘이 똑같죠? 그럼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1램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 부등식을 풀면 된다고요. 물론 풀어서 이건 로그니까 진수 조건 만족하는 것 잘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fx승, 2분의 1의 gx승 이렇게 생겼대. 그럼 그때는 fx랑 gx를 비교할 때 뭘 본다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요. 얘는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fx나 gx의 범위를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거고. 그치?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요 정도고요. 뭐 보시면 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생겨난 질문들은 제가 야금야금 여러분 질문 받아서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가 함수 이야기를 되게 한참 했죠. 그래프 그리는 거. 방정식, 부등식은 아주 옛날 옛적엔 훨씬 더 어려웠는데요. 좀 얘도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말했지만 주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치환해서 푸는 문제는 다 2차 함수 문제예요. 아직도 2차 함수 문제 풀 때 허덕허덕 되는 2학년들이 있어요.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후딱후딱 얘기하고 넘어갔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만 이야기했으니까 잘 문제 풀면서 얘는 체감을 좀 해보시면 되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를 처음 배우는 거야. 그래프가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에 내신 문제니까 뭐 RPM, 쌤 풀고 바이블 풀고 정석 풀고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고라프 문제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수나 로그 함수의 경우엔 실제로 좌표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2차 함수 생각해보면 뭐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교점을 실제로 구하지 않아요. 뭐 원이랑 직선이 있대. 접하게 만들어봐. 혹은 할선이 있대. 현의 길이 구해봐. 이러면 실제로 좌표를 구하지 않는다고. 그냥 기하학적으로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하던가 이렇게 보통 해결을 하거든요. 실제로 좌표 찾는 경우 많지 않다고.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이게 아니면. 근데 지수나 로그 함수의 경우엔 실제로 좌표 찾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그림 그려보셔야 알 수 있는데, 또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친숙해지셔야, 그래야 문제 푸는데 좀 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시키지 않아도, 문제에서 시키지 않아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몇 번 그리다 보면 금방 돼요. 이게 말했잖아. 점근선이랑 정점만 잘 찝으시면, 그리고 증가 감소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미세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더 꺾어지는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손으로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11시 50분인데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